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수산 일반 인계 강의를 349 유튜브 349를 합니다. 349고 오늘은 수산 일반 1회 시험 해가지고 계략적으로만 하고 어차피 이제 수산 일반을 과목당 부산 같으면은 수산 전문자가 수하고 품질이나 공전에 4-5명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전라도 강주에 지금 수산 유통을 4분 정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강주에서 맞고, 그리고 이제 수산 일반은 서울에서 일단 맞는데 지금 현재로 2-3분이 이제 지원을 했지만 오늘 2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이 남았습니다. 법령은 지금 또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를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김용에 인계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김용에 따라 붙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서기 바랍니다. 어차도, 수산물 법인을 만들면은, 어차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분사 사기들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간단한 말씀 드리고, 현수야, 너 인사해봐라. 어차도. 네? 인사해라고 말 크게 해라. 크게 안 들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현수 학생입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대학을 포기하고 수산물 내년에 딴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 네가 19이지? 예. 19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친구 참석했고, 우리 이제 이기 재무이사 정종현이가 참석했습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2기 합격자 정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누님,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에 도전한 이선민입니다. 수산 1반을 맡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산 1반을 우리 이기 재무이사님하고 예비 4기분이 이제 수산 1반 두 분이 지원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아까 말대로 수하고 품질 관리나 공전은 부산에 전문자들이 맡고, 그래야 지금 자격증하고 전문자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 유통은 전라도 강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종가병이나 종만행이나 정민영이라든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형님들하고 한 4명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 일반은 앞으로 한 2분 정도 더 지원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령에 대해서도 한 3분에서 4분 지원하십시오. 안정될 때까지는 김용에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 일반은 이렇게 이제 인계를 하는 강의인데 1회 강의,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준비했을 때는 우리 이수미 수분사 사기 예비 후비님도 1, 2, 3, 4회를 같이 원고 정리해가지고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회, 그러니까 1차 수산물 품질관리사 기출 1차 기출 해설서입니다. 1회 223회 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1회 문제만 간단히 하면서 후배들 소개고, 그리고 우리 재무이사 인사하면서 수분사 법인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날 발표되고 나면은 어떤 본격적으로 법인 문제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어떤 분이 학원 강의한다 해가지고 유로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희가 미리 좀 나서가지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2월 12일 전이라도 발표되기 전이라도 합격 하사로 날아갔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강의를 인계 받으십시오. 어쩌든 누군가는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2일 지나서는 조금 정신이 없을 거니까 그 전에 자신감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76번 1번입니다. 1번인데 일단 제가 위주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재무이사라든지 이선미 씨가 아직까지 강의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위주로 강의할 겁니다. 하는데 간단간단 물어보는데 1번에는 뭐냐면은 수산 일반 1회 시험인데 76번입니다. 223페이지고 수산업법에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답을 떠나가지고 수산업어청 발전기본법하고 수산업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안에 체계를 묻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제가 1차 강의할 때도 76번 강의할 때도 이 답이 틀리다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때는 수산업법인데 밑에 답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일단 유통업 답을 보면요, 수산업이란 운반업, 가공업까지가 수산업법에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책 개정할 때 정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석이 소금은 수산물이 아니지만 수산업법에 포함한다. 이 말을 역시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농수산법 1조 정의에 보면은 그게 소금산업법에 소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수산업법에 수산업 범위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수산업 범위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달랑 적어줘가지고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76번은 해석을 할 때 우리 이선미 씨 예비 사기 후배님께서 책을 다 개정을 해야 되니까 답을 금방 말한 걸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답이야 물론 운반업, 가공업이라고 등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산 일반은 우리 컴퓨터, 야 현수야 컴퓨터 쭉 1차 내려볼래? 그럼 보면은 수산업법이 있어. 쭉 내려봐 코너에. 쭉 내려. 1차. 쭉 내려봐. 누나 좀 알려줘봐. 수산물 유통. 그럼 거기서 여기 거기 1번. 수산 일반. 거기 보면은 수산업법이 있지. 한번 봐봐. 위에는 공지고 밑에 인간아. 수산업법 쭉 찾아봐. 수산업법 있어? 수산 1번 여기. 수산업법. 법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거 밑에 수산업법 올린다는 건 없나? 법. 아니 1, 2, 3도 밑에 쭉 있잖아. 그거 없으면 뒤에 있겠지. 니 내년 공부하면서 너무 공부 안 했다. 양식 없는데. 또 봐. 그 밑에 있네. 내려가야 돼. 수산업법. 야 그걸 왜 있느냐. 밑에 수산업법이 눈에 보이면서. 아 지랄한다. 지금 밑에 수산업법이 눈에 빨간 거 했는데. 아 이거? 수산업법 있잖아. 아. 지금 이거 집에서 볼 때가 이거는 바이러스 물 가지고 지금 원시 코드가 보이는데 수산업법의 어떤 개념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개념하고 수산자원관리법 개념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선민 씨는 택 있잖아. 토탈 러브 캐치가 어느 법에 들어놓아요? 유통업에 유통 쪽에 나오는데. 수산자원관리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할 때는 그걸 알고 있었어. 지금 2차를 해보고 나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 수산업법하고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최소한 3개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유통 얘기를 했지만 유통도 보면은 일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산물 유통법하고 그 다음 수산 일반 이론하고 3개를 해야만이 유통이 돼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이선미 씨 앉으시고요. 공부 엄청 하셨어요. 아니 공부 말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봐야죠. 그래서 1번 문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를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76번에 1번도 양식업이나 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1번에 양식업 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수산업법에 그 세부적인 거는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얘도 뭐냐면은 양식업이란 것은 어촌 발전 기본법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산업법하고 수산 어촌 발전 기본법하고 그러고 나서 수산자원관리법, 토탈 러브 캐치가 있는 자원관리법, 이 3개를 구분해야만이 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1번 수산업법에 정의하는 수산업을 내면서 문제를 굉장히 잘 낸 겁니다. 끄라.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든 이선미 씨가 강의를 앞으로 하겠지만, 수산업법 안에 보면은 매너, 허가, 신고가 있습니다. 매너는 10년이죠. 허가 신고는 5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너는 특별한 아니고 시군구청장이지만 외산업 같은 거는 해수부 장관이 매너를 하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그럼 허가도 5년이고 신고도 5년이, 신고도 5년이지만 허가 같은 거는 해수부 장관, 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까지 세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죠? 그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5년이고요. 그 다음 어촌 발전 기본법에는 뭐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업 업인 기준.
이 영업인 그렇죠. 그게 수사나 어촌 발전 기본법에 있습니다. 61.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1차 할 때 다 공부했지만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러지만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80번입니다. 수산업법상 수산업관리제도와 유효제도입니다. 이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은 매너 10년이고 신고 허가는 5년입니다. 그죠? 네, 5년이고. 그 다음 등록은 몇 년입니까? 등록을 하면은 요건만 되면 계속 등록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 그래서 답은 물론 기억 뒤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등록업은 수산업법에 놓으면 이거 물어보는 거 수산업법이라는 걸 물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하고 수산업법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1차 공부할 때 그런 개념을 좀 보시고 그 등록을 보면은 어유가공업이라 냉동냉장업이라든지 성상수산업 가공업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건이 되면 등록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좀 먹고 저 현수님은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좀 이 얘기해라고 이제 무자도 이 강의가 네 현수님 적어볼래? 내가 강의한 게 뭐냐면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120, 223, 232, 143, 160, 161, 39, 110, 이때 그 194, 뭐 이때가 다 적었어. 이게 수산업 저 일반 강의인 거야. 조금 전에 법인에서 유료화 시키기 전에 강의 다 들어라. 그거 쭉 들어보면 다 나올 거야. 그럼 164, 165, 166. 그 페이스북일 수 있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들어가면 돼.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번입니다. 멸치입니다. 멸치는 지금 다양하게 나오죠. 올해 우리가 지금 그 마른 멸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게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너와 허가와 신고입니다. 매너와 신고인데, 일단 매너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차에서 배울 때, 2차 그 법령에 배울 때 있잖아요. 보면은, 특산물 있죠. 특산물 14조부터, 그러고 나서, 지리적 포시권, 오래된 놓았지만, 32조부터. 이게 특허입니다, 특허. 따지면. 쉽게 말해서, 매너나 특허나, 법인이든, 이번에 법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포시권에, 그죠? 법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한테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의무도 따르겠죠. 그게 용어를 봐서 매너나 특허나 말은 다르지만 권리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너 같은 것은 권리를 주기 때문에 거의 10년을 주는 겁니다. 특허도 보면 특허법에 따르면 상법에 따르면 거의 10년간 보장이 될 겁니다. 상법법 같은데 거의 그 개념은 유사합니다. 다만 용어만 다르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입니다. 네, 조금 이따 허가는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법 볼 때는 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보완을 해야 될 신고가 있습니다. 보완적 신고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신고 같은 것은 내가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를 제출서를 공무원한테 제출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보완적 신고는 공무원한테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더하기 알파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고 개념인데 우리가 수산물 공부할 때 보통 보면은 요건만 맞으면 신고를 되면 단순한 신고 쪽이 한 8, 90%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고지만 요건만 맞으면 신고가 지금 여기서도 매너, 허가, 신고인데 5년입니다. 왜?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허가도 지금 수산업법에 허가도 보면은 5년입니다. 이게 허가는 뭐냐면요. 국민의 권리입니다. 원래 국민의 권리였는데 국방이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질서 유지 때문에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를 국방이라든지 또는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성 확보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제한을 두면서 이 제한에 대한 요건을 맞으면은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군부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은 낚시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방 때문에 낚시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철조망 안에 있는 국방부 소속에 되어 있는 그게 장한테 허가를 받으면은 낚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을 따기 전까지는 운전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게 왜 만들었습니까? 옛날에는 차만 있으면 면허증을 운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행기도 몰 수 있었어. 근데 안전이나 사고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은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면은 원래 내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만 아니라 모든 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공무원 후배들한테도 8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든지 그 헌법 같은 개념을 베이스를 모르면은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 행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나눌 수 있는 게 명령적 행위가 있고요. 행성적 행위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명령적, 행성적, 그리고 나서 법률행위적이 있고요. 법률행위적이라 그럽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법률 행정행위는 법대로 법 구조에 따라서 따르면 됩니다. 근데 이 법률적 맞나? 법률적, 준법률적, 뭐 용어가 이상한데 행위 안에는 명령과 행성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세금을 납부해라는 게 있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게 있고요. 면제, 그 다음에 허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하는 겁니다. 허가 같은 거는 약간 회복을 시켜주지만 그 행성적 행위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특허라든지 인가라든지 우리가 인가 요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정기관 같은 거 그리고 대리입니다. 이 특허가 우리 다른 말로 면허란 말을 쓰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중개사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법을 공부하실 때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이제 수사 일반은 이것만 알면은 그 법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깊이 안 들어갈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멸치가 이제 기성건, 햇망, 그 이순미 씨 같은 경우 저보다 더 잘 알고 81번 같은 거는 오늘은 막 깊이 들어갈 생각하지 맙시다. 80년 다랑어입니다. 다랑어로 가지고 벌써 이게 두세 번이 나왔습니다. 1일 따고 3일 따고 나왔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탈 랄러버 키치입니다. 이게 이제 수산업 83번입니다. 자원법에 나왔습니다. 토탈 랄러버 캐치 같으면은 지금 11개가 있고요. 내년에는 두세 개가 더 들어가고 미니제기로 추가가 되고 작년에는 2차에서 원산지 포시 대상 12개하고 비교해가지고 가트로 100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해서 1차와 2차 구분이 거의 6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허용 어역량은 1년에 얼마만큼 잡는 허용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겠죠, 제한. 그죠? 제한이니까 어떤 옳지 않는 거니까 4번. 어선업의 경쟁적 조업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어선업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10대의 어선이 배가 있으면 10대가 분배를 해서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 몰래 가서 잡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어기기 때문에 뭐 가토라든지 가진 걸 물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어선에 협력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시각이 토탈 랄러버 캐치입니다. 2차도 어떤 굉장히 우리가 범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보다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번 수산업 매너고요. 이것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석 잘못됐습니다. 밑에 누나 해석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미씨 잘못됐습니다. 이해갔죠? 해석 잘못됐습니다. 밑에 끄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편집을 할 때 급히 하다 보니까 제가 알면서도 이걸 못하고 했습니다. 거의 혼자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혼자서 그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만 이걸 좀 받고 앞에 그 원고를 막 개정을 다 해버렸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보니까 84번 문제도 해석은 틀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너니까 신고 허가 구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수산업법에, 물론 이 책 앞에도 지금 있습니다. 수산업법이 있지만, 수산업법의 정의, 목적, 개념, 정의, 그리고 나서 매너, 그리고 허가, 신고. 앞에 몇 페이지 있냐면은, 니 같으면은, 수민씨는 안 봐도 돼요. 앞에 있던데. 아니, 현수한테 알려주려고. 현수야. 네. 156, 157, 8페이지, 이게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에, 앞에 156이 말고, 그 다음에 158, 159, 16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읽어봐, 무조건. 오케이? 네. 지금 이게 지금 법령 수산업법하고, 물론 이건 어촌발전기법법은 앞에 있지만, 이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야. 그래, 이거 보고 강의 듣고, 니는 자도, 강의 들으면서 이제 구분하면 되니까, 앞에 강의할 때는 앞에 그 강의를 다 하고 했거든? 네. 그거 들으면 되고. 여기도 보면은, 허가와 매너 구분해라는 거고,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선미씨, 이거 답은 뭡니까? 갈조라는 거. 갈조류는 갈조류는 뭐 아니, 이제 갈조로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토이고, 홍조류가 김 들어가거든요. 그 갈조로 아닌 것은 이제 김이 이제 홍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나는 이렇게 외웠거든. 어떻게 홍씨가 적으라는 거나, 홍씨가 김씨를 꼬신다. 적으라, 그 홍조류 옆에다가. 요거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강의할 때 앞으로.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녹조로 같은 거는 파래 같은 거 보니까. 그건 괜찮은데. 갈조로 같은, 그 나머지 갈조로잖아. 그러니까 홍씨가, 김가를 꼬신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홍조로 맞죠? 홍조류. 김가, 김, 꼬신다. 꼬시래기랑 문가설에 같이 가니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의 양식.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수분사가 이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양식 방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양식 방법에는 지수식이었고 뭐 가두리식, 순환여가식이 있지만 이거는 부착에 따라서 해조류 뜸발식, 밧줄식 이렇게 해조류는 그 뜸발식, 밧줄식, 막물식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이거 있고 순환여가식은 그 양식의 방법이고 구분은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그런 값도 해 너. 예. 답은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네가 지금 현수인데도 공부가 내년에 하면은 이 세군 이게 질병이야 질병. 선미씨는 질병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노트에다가. 질병? 질병이 뭐예요? 세구성 질병. 아 이거 예. 아, 이건 해놨어. 이거 좀 그거 하시고. 세군하고 앞에도 물론 세군하고 바이스는 구분해 2차 준비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88번입니다. 하루 운반. 이게 2차에서 뭐라고 바뀌었어요? 하루 운반이. 유통이. 하루 유통? 그죠.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루 운반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유통, 선어 유통, 해조류 유통, 가공 유통, 냉동 유통. 그래서 요번에 그 해조류 유통을 지금 구한 형님이 서울에서 물어가지고 그걸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당기 뭐냐 냉동 구조, 냉동 유통, 그러고 나서 또 가공 유통. 요번에 그 냉동 그러니까 원양어선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오늘도 컴퓨터 검색해 보니까 다 있더만 답은.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만 이건 1차니까 있는 개념으로 보시고. 89번 미역. 종현씨는 정신없잖아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그만 보면 하루 이틀 먹다 생각나. 90분에 갔던 거는 유생, 이제 우릉생이 잡고 이런 것도 보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91번에 사로개수. 사로개수가 지금 4회 동안에 2번 나왔어요. 옆에 91번에 2번 나왔어요.
살려줬어. 그래 놓았고요. 아직 사료를 그러고 나서 이제 92번에 양식이 양식. 이게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92번에 그 완전 양식이 아닌 거 뱀장어 답이었는데 무지개 송어가 이해때 나왔습니다. 조피불락도 역시 나오고 넙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등불을 찾는 겁니다. 교수들이 지금 내가지고 이거 내놓고 답이 아니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강은 넙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다 언급되었습니다. 1차 공부할 때는 그거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2차 보고 나니까 정신이 없다. 그렇지만 뱀장어는 지금 현재로 치어를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6개월이 지나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국가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고 또 재검사 이번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뱀장어 사건 때문에 재검사에 대해서 시사성으로 나도 이제 그 하면서 부산에 가서도 재검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고 요번에 시험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국민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 뱀장어에 대해서 재검사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거고요. 물론 저 뱀장어 렙토세파로스가란 어떤 버들린 모양의 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이제 연령 문제가 지금 보면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연령사정법이라든지 성장조사법이라든지 수사나 개론 쪽으로 보면은 다양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차도 시간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오늘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로루하고 갱골로루가 이제 구분이 나왔잖아요. 넘기면은. 그리고 연골로루는 우리가 그냥 삶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연골로루죠. 갱골로루는 딱딱해서 못 먹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적색어하고 백색어가 또 나와.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 지질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번은 수산생물이 이제 서식하는데 물리학과 생물학적으로 나눕니다. 물리학, 그리고 나서 물리학, 생물학적 세 개로 나누거든요. 이과생 과목을 그대로 나눕니다. 물리는 이거 보세요. 물리라는 것은 이행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입니다. 얘 성질은 똑같습니다. 뭐야? 성질은 똑같은데 위치만 변경되는 게 물리입니다. 화학이라는 것은 애가 있는데 애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입니다.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생물은 자기 어떤 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와 화학과 생물을 구분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화학은 변한다는 겁니다. 성질이. 그런 식으로 좀 보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요인은 아닌 것은 먹이생물은 생물학적으로 보입니다. 먹이생물, 경쟁생물, 해적생물 교수들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물리라는 것은 환경 요인이니까 강선에 따라서 고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고기는 빛 따라 갈 것이고 해수 유동,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할 것이고 수온, 온도에 따라서 아까 전에 네온입니까? 뭡니까? 맹태 같은 거 춥죠? 그건 네온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밑으로 들어갈 거고. 냉수성.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수 네가 볼 때 이제 96번, 이런 게 이제 네한테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이선미, 성신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해라고. 정리 좀 많이 해놨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97번이 오징어 잡을 때, 밤에 잡을 때, 불빛 보고 가서 움직여. 그게 집어라 그래. 모인다 이거지. 오징어.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한 이거네요. 우리 연안에서 이거는 전복류의 난종류. 그러니까 난종류는 따뜻한 날에 사는 것. 이거 물어본 건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참전복이 한류죠. 추운 데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뒤에 또 나왔습니다. 뒤에 때.
계속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해유경로입니다. 개군을, 그 수산 자원의 개군, 그 바다의 섹터에 무엇이 사는가, 이런 어떤,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게 이 개군 실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유경로는 포집항류다. 이런 거는 보자면 그 수산학 개론에 지금 언급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의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 대전 어획량 구제 아까 토탈로 캐치도는데 또 넣었어요. 이거 4번에 어획량 구제는 환경관리가 아니고 어종관리죠. 따지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 싸움에 이제 들어오는 게 1차입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환경 맞죠. 성육 정상, 장소 개선, 바다수, 바다 목장 이게 어디 노는 거 압니까? 이선미 씨? 이게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적어놔주고요.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책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거 들어있더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법에 있냐 이 개념으로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일단 지금 349조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